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주시죠. 라이브 방송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이틀간 정말 지옥 같았죠. 옥자를 야자로 바꿀 뻔했는데 그만큼 심각한 증시 상황이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디커플링을 넘어서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까지 디커플링이 나오는 한 단계 더 나간 디커플링 잔이 나왔습니다. 정말 벙친 건 이게 정책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에요. 사실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의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정책이 나쁜 건 아닌데 시기가 진짜 오묘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심을 노린 정책, 그러니까 표몰이용 정책 남발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작년에 이제 공매도 한시 금지 제한 조치 내린 거랑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파괴력이 셌어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을 주도해온 성장주들 쭉 상승을 해왔고, 근데 이 성장주를 제외하고는 상승할 명분이 있는 섹터나 업종, 종목들이 없었죠. 특히 대형주들. 왜냐면 실적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 실적 좋은 섹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 근데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이 자동차 쪽도 지금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 반영은 작년에 됐거든. 그러니까 이 대형주라는 측면은 뭐냐면 주가의 등락을 표현해주는 게 아니고 지수의 방향성, 그 시장의 이제 추세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저평가된 자산 가치주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에게 수급이 몰려버리면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성장주들의 수급이 다 빠져버렸어요. 특히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어느 정도 있을 때가 됐고, 미 증시에서도 미증시가 신고가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미증시가 고가권 인식이 좀 생기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맞물리면서 이틀 동안 성장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보통 성장주가 아무리 성장주랑 테마주든 달라요. 테마성으로 이 시세가 시작한 건 맞지만 이 상승이 길게 이어져 오면서 한 달 이상 상승을 이어져 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단순 테마성에서 벗어나서 성장주로 바뀌었고, 이 성장주에서 더더욱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업종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주로서 발돋움했는데, 그럼 여기서 아무리 차익 시현이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조정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다 이렇게 때려 맞았죠. 뉴프렉스와 같은 종목은 뭐 테마성 시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억울하게도 그냥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완전 통수를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통수 당했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보일 게 아니고 정상적인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글로 표현을 해드렸지만 단언컨대 절대 가치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와서 드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난의 행군을 가지고 있었어. 각 고난의 행군을 해오고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차, 그 등등 금융주들, 특히 보험주들, 이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종목들이 이제서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
거봐 우량주가 최고지라고 이제와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우량주가 최고라는 말은 매매에서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보유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 무슨 얘기냐면 매매 관점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고 그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노리고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영 참여까지는 좀 오바더라도 그 기업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매도하지 않고 난 보유하는 내 재산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우량주, 쉽게 말해서 금융주라든지 뭐 삼성전자를 한 20년 정도 보유한 이런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이지, 우리와 같이 차익 실현을 노리고 매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죠. 이 정책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눈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야, 역시 우량주였나? 이제 와서. 분명 지난주까지는 그 종목들 쳐다도 안 보고 올라가지도 않았거든.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본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올라간다고 그걸 또 본다? 여러분 그거 지금 사봐야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당연한 겁니다. 저 PBR 관련주에 이제 저평가 기업들을 리밸런싱 하겠다라는 이 밸류 프로젝트가 뭐냐면, PBR 1이 안 되는 종목, 쉽게 얘기해서 자산 가치가 1이 안 되는 종목들을 그들을 위한 펀드를 조직하고 그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고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종목들의 자산 가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PBR을 1로 만들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수가 오르죠. 왜냐면 대부분이 시총 상위주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최대주주가 아니고 대주주예요. 최대주주 지분율도 당연히 높지만 주변 주요 주주들, 대주주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들이 이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의 대부분입니다. 이 종목들을 올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데 이들을 그럼 주가를 부양시키면요,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PBR 1이 될 때까지 주가가 오르죠. 근데 그 주가가 오른 게 이번 한 번 오른 걸로 이미 기아차는 PBR 1이 넘어섰어요. 기아가 1.08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9만원일 당시에는 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1이 안 됐어. 근데 최근에 이 주가 급등으로 1이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주가 부침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고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가 다른 일반적인 성장주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왜냐? PBR 1이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거든. 자산 가치는 제대로 받았어. 이게 저평가가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단기간에 이 우량주라는 매력적인 단어로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해 보이고 안전한데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얘들로 갑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지난 한 2달간 얘는 상승을 한다고 얘기도 못했어요. 물론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서 작년에 큰 주가 상승을 보였고 지금까지 계속 주가 상승을 보인 건 맞고 앞으로도 전 얘는 상승하리라고 봐요. 기아차를 예로 들어서 그런데 아무거나 봐도 돼요. 흥국 말고 한화손해보험을 한번 봅시다. 최근 급등 나왔죠. 얘가 주가 상승한다고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얘 PBR은 얘는 얘가 아니구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PBR은 하나생명이 0.37이거든. 하나손해보험도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PBR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높아진 거고, 보험주들이 특히 PBR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데 굉장히 웃긴 겁니다.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리고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것도 평가를 제대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이 유형 자산이 이 PB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이라는 숫자는 이 회사가 청산을 할 때 1이라는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주들에게 또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이 자산,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자산을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이라는 게. 내가 여기 100만 원 넣었으면 얘 청산할 때 내가 100만 원어치 얘네 자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만약에 0.2라고 하면 1보다 5분의 1이죠. 5배의 자산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청산하면. 뭐 그런 회사는 청산 안 하겠지. 그런데
뭐 계속 만년 적자 기업이라면 이 자산 가치를 계속 연이 지나갈수록 까먹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자산이 과연 쉽게 처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진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PBR을 제대로 맞춰준다는 것, 저평가되어 있는 이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대주주들 배를 불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그러니까 매매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이나 대량으로 갖고 있는 대주주들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수가 오르는 게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 측면에 대한 광고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얘네가 선거용, 표물용, 표심 잡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진 않죠. 얘네들은 뭐 지금 막 뉴스 나오고 있는 초전도체나 이런 종목들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체는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니,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이 왜 자산 가치주인데 그 자산을 어떻게 보면 그 자산 가치를 믿고 아무리 얘네가 돈벌이를 못하는 기업이더라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그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 왜 이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냐면, 주식시장은 자산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산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채권 시장을 가야죠. 주식시장은 자산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한테 자금을 투입한다? 이거를 효과를 본 나라가 지금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정책을 먼저 썼고 성공적인 이 정책이 자리 잡으면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이거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그냥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올리겠다는 게 비난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금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흡수력이 큰데, 흡수해봐야 주가 상승이 그렇게 탄력적이질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또 자금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여기에 자금 다 묶여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산가치 원점이,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1로 올라오게 되면 그 이상이 가면 이제 고평가라는 거거든. 근데 그 고평가 되는 그 순간, 그럼 뭐 펀드 자금이 됐든 무슨 자금이 됐든 거기 더 이상 유입될 수가 없어. 그럼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장이 아니고 기존 자산에 대한 가치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무슨 테마성처럼 만들면서 이걸 또 가지고 거봐라, 역시 대양주 짱이지,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를 다 가지고 있다, 추천드렸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주은행을 추천했다고 하든가. 금융주가 최고예요. 이 저평가, PBR 관련주의 최고봉은 금융주거든요. 자산 처분을 못하니까. 봐봐요. 제주은행이 이렇게 최근에 주가 올랐는데도 PBR이 0.8이잖아. 그냥 제주은행이 대장주거든. 차라리 제주은행을 추천했다고 하든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성장주들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폭삭 가라앉았기 때문에 악 하고 뒤통수 잡으면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우량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량주가 여러분 기업 가치가 좋은 거지 주가 상승률이 좋은 게 우량주가 아니에요. 주가 상승률이 좋은 것은 성장주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 혼돈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혼란을 전 더 가중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물론 좋아요. 저평가 가치주를 띄워준다라는 이 의도, 너무나도 좋은 의도인데, 그걸 꼭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언제 인하할지 이 시점, 성장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기업을 위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야 할 1분기에 나와야 될 정책이냐 이거야. 근데 총선이 4월이니까 지금 정책을 쏟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도움이 안 되거든. 이게 정말 와 대단한 게 뭐냐면 욕할 수 없어요. 저평가 가치주를 띄워준다는데 누가 욕하겠어? 욕할 수는 없지만 되게 욕할 수는 없는데 마음 한속으로 찝찝한 그런 느낌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확실하게 방어가 되죠. 저평가 가치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평가 가치주로 수급이 몰린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는 거지 주가 상승으로 인한 내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을 보더라도 몇 프로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팔아야 수익이잖아. 그럼 그걸 팔고 나서 다시 사서 뭐 매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번에 단발성이라고. 매매를 위한 게 아니고 보유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뭐 다른 광고를 보면서 야 현대차 기아차 봐봐 좋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걔네를 사잖아요. 수익 실현해야 내 돈이잖아. 그럼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은 수익 실현하지 말고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당 받으셔야 돼요. 배당 수익 물론 좋죠. 하지만 자산이 웬만한 분들이 아니면 그 수익금은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정기 예금에 9%짜리에 넣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지금 이 우량주들이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 모습은요. 잠깐이에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래서 성장주들이 중심이 되고 그 성장주가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해서 탄생하는 게 그게 우량주예요. 애플 지금 우량주죠. 근데 애플이 원래 우량주였습니까? 애플 원래 성장주였어요. 구글의 목이 알파벳. 구글이 원래 무슨 회사였어요? 이게 전부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성장주가 나와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자금을 통해서 재투자해서 R&D 비용으로 쓰고 그래서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안착이 되고 그렇게 성장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우량주로 탄생하는 이 선순환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입니다. 걔네의 자산가치를 인정해 주려고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가치는 채권시장 가서 인정받아야죠. 왜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PBR 높은 종목들은 다 도둑놈들입니까? 걔네들이 그 PBR을 가지고 그 높아진 그러니까 자산보다 더 높은 자산 PBR이 38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력을 무형자산이잖아. 누가 이걸 자산으로 평가해 주겠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형자산을 토대로 실적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회사 건물을 사고 자산을 그렇게 쭉 늘려봐요. 그때부터 이제 자산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기업들이에요. 카카오도 네이버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를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린 것뿐 얘네들은 지속성, 연속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수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발표된 시점이 문제지.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시점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폭삭 가라앉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야 괜히 이것들 안 팔고 갖고 있었다 또는 야 이거 지금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해도 지금 애플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2% 정도 아까 새벽에 빠지고 있었고 메타는 호실적 내면서 14% 오르고 있었거든요. 결국엔 다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오고 실적 발표 끝난 이후에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사업들이 쭉 발표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겁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지금 현재 판매가 계속 되고 있고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이 히트 치고 있는 비전 프로는 계속해서 생산이 될 거고 발전할 거예요. AI 기기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랬죠. AI 기기가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나와요. 그리고 얘네 아직 의료시장 진출 안 했거든요. 의료시장 진출하고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시장 진출하고 얘네들이 접목되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갈 길이 많아요. 뭐가? 성장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만약에 그 종목들이 성장주라면 옥석 가리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게 옥이라면 더 사야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돌멩이라면 그거 구분해내서 돌멩이는 빨리 버려야겠죠. 근데 그 돌멩이를 빨리 벌리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거 손절할 걸 제발 알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제 같은 날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휩쓸려 나갈 때는 어제 봐봐요. 어제 하락하던 종목 오늘 일찍 거의 다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이 옥과 돌을 가리는 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건물들 다 쓸려 나가죠. 근데 그 쓸려 나가는 건물들을 쓰나미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허물고 새로 짓고 해야지. 또 보강을 한다 그래도 그 물이 빠진 다음에 이게 보수를 해야지.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데 허물고 보수하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손실만 더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한 거고, 뭐 오늘 이 시장 반등 흐름을 못하고 오늘 반등 못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이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립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냐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저평가 자산가치주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게 된 이 성장주들, 성장주 대 가치주, 얘네들이 양쪽 측면에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소타기를 할 겁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벌어지는 흐름이 정립이 될 겁니다. 그 정립된 순간이 안정된 순간이에요. 그럼 그렇게 정립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성장주의 시소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의 이제 시세가 내려갑니다. 그럼 성장주의 시세가 올라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팔 거는 그때 좀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의 시세가 내려가고 가치주의 시세가 올라갈 때는 이 성장주들 중에서 내가 옥이라고 생각한 것, 내가 남겨야겠다라고 판단한 종목은 더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때 성장주가 시세가 상승할 때는 그 더 사준 만큼 팔아주고, 이 작업, 시소타기에서 이 흐름과 이 작업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소타기에서 여기서의 이 흐름에서의 매매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 단기 매매거든.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양쪽 측면에서 대립돼서 어떤 종목들이 서로 시소타기를 할 때, 어떤 섹터들이 서로 시소타기를 할 때 우리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양쪽 다 타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쪽만 타면 돼요. 한쪽의 흐름이 올라갈 때 내 종목들이 내린다면 기다려주는 거고, 기다려주면서 매수해주는 거고, 내 종목들이 올라가고 저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면 내 종목들을 사준 거를 팔아주는 전략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 중에서는 차트도 좋고 시세도 좋은 탄력적인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제주은행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매매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도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뭐 저평가 자산 가치주 간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저평가 자산 가치주만 우량주만 보자라는 분위기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주가 배제된 주식시장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에만 계속해서 펀딩이 조직이 되고 국민연금 자금이 글리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간다면 향후에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가 상승엔 한계가 있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하면 절대 배당을 받을 수 없거든. 그럼 글리 투자된 자금은 잠기는 자금이 돼요. 잠겨버려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급속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손실에 손실이 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번에 강한 흐름을 맞이한 건 얘네들은 실적까지도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PBR 1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현대차는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이들은 뭐가 있냐면 1에 도달되면은 이제 팔고 사고의 흐름이 나와서 더 이상 저평가 가치주가 자산 가치주가 아니고 테마성 시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1이라는 PBR 1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이 의미가 지금 현재 그 정책의 기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잘 타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흐름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성장주들의 죄송합니다. 성장주들이 어떤 굉장한 악재가 터진 게 아니에요. 성장주들이 이제 상승할 만큼 상승했고 차익 실현 나올 만큼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조정 기간이라고 해야겠죠. 조정 기간이 길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길게 나올 수 있는 조정 기간을 한 번에 얻어맞은 거예요. 한 번에 얻어맞았으니까 어때요?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자잘하게 받을 수 있는 조정을 한 번에 받았고 오히려 이걸 토대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시장을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정말 이 얘기를 제가 글로 계속 표현해 드렸는데 글로만 쓰다 보면 안 읽는 분들도 계시고 읽어봐야 잘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내 귀로 직관적으로 들어야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전 이 얘기를 너무나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제도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장 빠지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해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날을 잡고 이런 것도 역시 안정이 됐을 때 심신이 안정이 됐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 잘 이해하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굉장히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지금 주식시장 방향이 야 우량주가 간다고 해서 뭐 저평가 우량주 그럼 자기들이 이제 저평가 우량주 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요. 왜냐면 그런 종목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맞은 게 아니야. 이번에 정책이 잠깐 도와줬을 뿐이고 다시 내려. 그러니까 우량주라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정책 도움을 받은 거야. 그거는 테마주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테마주들도 이슈가 나와서 도와줘서 수익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량주를 야 내가 우량주 간다 그랬지 해서 매수한 그 사람들의 계획엔 이 정책이 없었거든. 일본이 이 정책 도입한 지도 얼마 안 됐는걸? 지들이 정책 이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흐름은 기술적으로 나온 정책의 흐름의 영향일 뿐. 오늘 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드린 이 얘기의 핵심 결과입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성장을 배제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성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성장성을 평가받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투자라고 제가 얘기 안 하죠. 항상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투자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채권을 사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해봐야 내가 얻는 것이 인풋보다 아웃풋이 너무나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성장주를 보시는 게 맞고요. 정말 나는 자산으로서 이 종목 내 현대차를 갖겠다. 난 어떤 상황에 와도 얘를 팔지 않을 것이며 얘를 재산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평가 자산 가치주들을 지금 사셔도 됩니다. 재산으로 인정하실 겁니까? 매수하셔서 쉽게 팔지 않는 집과 같은 차량과 같은 얘는 리스가 안 돼요. 차량처럼 리스가 안 됩니다. 주택처럼 전세주택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전세가 안 돼. 내 돈 주고 사서 들어 앉아야 돼. 빨리 팔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만큼 시세가 빨리 내리니까. 그 시세가 그렇게 내렸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럼 자산 규모가 커야겠죠. 얘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거면 하셔도 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저께 얘네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다 내다 팔죠. 왜 그렇게 팔아? 그거 팔고 얘를 어쩔 건데. 그러나 지금 또 삽니다. 그거 어쩔 건데. 그거 몇 프로 수익이 안 나거든.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저PBR 관련주 할 거면 제주은행을 하든가. 현대차, 기아차로 단타를 친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거나 혼동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죠. 내가 매매하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할 것, 나의 성향을 파악하라. 나는 도대체 어떤 결과와 어떤 방향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냐. 아니면 이 기업에 투자해서 내가 평생을 가져가면서 얘네 배당을 받고 얘네 IR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IR 참여 자체가 경영 참여하는 거거든요. IR 참여하고 주주총회 참여하고 이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정하라 그랬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 이야기 잘 이해하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보세요. 듣기만 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저기 무료방에 3번 치신 분이 한 분이네. 1번 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 겁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이 우량주로 가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우량주를 탄생시키는 게 주식시장이지 우량주가 가는 게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승을 하면 우량주가 아니고 성장주예요. 그리고 우린 그 성장주들을 보는 거고 성장주들의 완성이 우량주인 거고 그리고 우량주가 되면 우량한 나이가 됐으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거. 어떤 결과물?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주에게 주는 것은 배당금. 자,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단기간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것. 이걸 꼭 잘 상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는 자신감이에요. 사실 지금 요즘 종목들 보면 좋은 종목들 굉장히 잘 보이거든. 많이 보여요. 근데 아무리 요즘에 좋은 종목이 보여도 이게 정책으로 갑자기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쫄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종목을 매 눈으로 훑어보면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매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야수의 심장을 그렇게 자주 가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정말 매 눈으로 종목은 봅니다. 그래서 종목은 굉장히 잘 봐요. 좋아. 그날 관심을 뽑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근데 들어가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왜냐면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해야 되거든. 그래, 심장을 좀 단련해보. 이번 시장 겪으면서 한 2년간 겪으면서 야수의 심장이 단련이 됐다고 하는데 야, 이번 통수는 또 새로운 통수였어.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겐 경험이 될 거예요. 경험이 됐죠. 이미 경험이 됐고 또 이걸 통해서 이번 시소게임 한번 잘 타보고 그 시소게임의 방향은 제가 잘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육성으로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리밸런싱이 된다, 저평가 기업들의 밸류업을 조정한다, 이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좀 혼란하게 오히려 하고 있는데 전혀 혼란스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고 성장주들, 저점으로 내려오는 성장주들을 오히려 잘 잡아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에서도 우리가 또 매매할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도 또 건드려 보면 되고요. 대응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딱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는 이제 방송국 갈 텐데 오늘은 더 이상 대응을 할 것은 없어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쉬운 점은 막 매매를 하고 싶어도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5호장에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밀린다고 해서 오늘 정리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음 주의 흐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정 이후의 흐름까지도 저는 계속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대응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렌시스라든지 캡스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니까 종목들 잘 흐름 관찰하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카카오 라이브 녹화본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죠. 여기 잘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한 번씩들 다른 분들도 들어보시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주식시장의 한 번의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이 혼란이 왔어. 근데 이건 정말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PBR 관련주들이 이제 추가 상승이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매수 자금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수급이 퍼지는 거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도 이 정책이 얼마나 파워풀한 정책이냐를 보여주는 것뿐,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 이 방송 한 번만 더 제 방송을 한번 들어봐봐요. 딱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주식시장은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PBR이라는 수치는 그저 이 기업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내라고 있는 지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닌 건 아니죠. 저평가된 종목이 그래 자산가치보다 낮으니까 안전하게 투자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지, PBR이 낮다고 해서 얘를 1로 무작정 맞춰줘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 자금이, 펀드 자금이 그 종목들에 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급이 분산되면 상승의 한계성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돼. 매매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보유하고 내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개념으로 볼 거냐,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채권이 낫다. 훨씬 이 리턴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게 갈 거면.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자산가치를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성장가치를 평가받는 곳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특히나 정말 힘겨웠던 이번 주였는데 잘 버티셨고, 다음 주에 구정전 마무리 잘하면 구정 이후에 저는 또 신나게 달릴 겁니다. 매매 종목 아직 훌륭하게 많고, 정말 많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매매할 종목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됐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